백만장자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생각하고 보통 사람은 눈앞의 일만 생각한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저 삶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얼마 후의 미래는 걱정하지만 당장의 기쁨과 편안함에 머물며 조금 멀다 싶은 미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항상 멀리 내다보며 미래를 설계합니다. 그들은 오늘의 작은 결정이 내일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책 더 리치에서는 장기적인 사고방식이야말로 백만장자들의 특징이라고 말하는데요. 오늘은 그들의 사고방식을 배우며 우리가 어떻게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소득 기준으로 구분해 보면 크게 5부류로 나눌 수 있다. 극빈층,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초고소득층이다. 이들은 각각 돈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 먼저 극빈층은 하루하루를 생존하는 데 집중한다. 저소득층은 일주일을 어떻게 버틸지를, 중산층은 한 달을 기준으로 생각한다. 고소득층은 1년을 어떻게 살지를 계획하고 초고소득층은 10년 단위로 삶의 계획을 세운다. 이 5부류의 계층은 3가지 서로 다른 목표를 갖고 있다. 극빈층과 저소득층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생존이다. 중산층은 다음 달 생계비를 걱정하지 않을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며 고소득층과 초고소득층의 목표는 경제적 자유다. 극빈층과 저소득층, 중산층이 생존과 안정적인 삶을 목표로 삼는 이유는 돈에 대한 인식 때문이다. 이들은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누릴 수 있을 만큼의 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그에 반해 고소득층과 초고소득층은 진실을 알고 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풍족하게 누릴 수 있을 정도의 부가 존재한다는 사실 말이다. 당신은 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돈에 대해 어떤 관념을 갖고 있는지가 앞으로 당신이 얼마만큼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느냐를 결정한다. 돈은 늘 불공평하게 주어지는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그저 먹고 살아갈 정도의 혹은 적당히 안락하게 살 수 있을 정도의 돈만 벌 것이다. 반면 돈이란 내가 추구하는 만큼 얻을 수 있는 풍족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경제적 자유를 목표로 나아갈 수 있다. 돈에서만큼은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라는 오래된 구절이 옳은 셈이다. 실제로 돈은 당신이 원하는 만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생존을 목표로 한다면 생존은 가능할 것이다. 안정적이고 안락한 삶을 바란다면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원한다면 당신은 그런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앞에서 말한 5부류의 사회 계층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자. 극빈층처럼 하루하루에 급급해 사는 사람은 일용직이거나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보통 1년에 1만 달러를 번다. 저소득층처럼 주 단위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때그때 들어오는 수입으로 간신히 생활을 유지한다. 이들의 1년 수입은 1만 달러에서 2만 5천 달러 선이다. 한 달을 기준으로 삼는 중산층의 경우 대출금, 자동차 할부금, 신용카드 대금 등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을 걱정한다. 이들은 보통 1년에 2만 5천 달러에서 10만 달러를 번다. 1년을 내다보고 계획하는 고소득층부터 재정적인 책임, 경제관념, 투자에 대해 배우기 시작한다. 이들의 연수입은 보통 1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다. 초고소득층처럼 10년을 내다보는 사람들은 먼 미래를 구상하고 예측해 비즈니스 계획을 세워둔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여 더 많은 돈이 스스로 증식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평생에 걸쳐 일군 자산을 나라에 빼앗기지 않고 다음 세대에 무사히 넘겨줄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 이 부류에 속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1년에 50만 달러 이상을 버는데 연수익으로 최소 100만 달러를 꾸준히 달성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처럼 당장 눈앞의 일을 해결하는데 급급해하지 않고 먼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사고방식에는 강력한 힘이 있다. 10년의 부를 설계하라. 멀리 내다볼수록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부자들의 대다수가 적어도 10년 이후를 내다보는 비즈니스 계획을 갖고 있다. 실제로 나 역시 1년 단위로 생각하고 계획을 세운 첫 해부터 수입이 늘었다. 당시에는 자주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곤 했다. 올해 수익을 2배로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올해 낼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내가 만난 멘토들이 장기적인 사고방식으로 먼 미래까지 계획하고 사는 것을 보며 나의 미래도 조금 더 넓게 그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 나는 향후 20년의 비즈니스 계획을 세워두었다.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의 내 삶이 어떤 모습이길 바라는지 스스로 끊임없이 묻는다. 그리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계획을 세운다. 10년 후 당신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길 바라는가? 지금부터라도 깊이 생각해보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데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인내심은 경제적 자유를 위한 최고의 자산이다. 보통 사람들은 조급해하며 한순간의 만족감을 좇는다. 나 또한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살았다. 사고 싶거나 원하는 게 생기면 신용카드로 우선 긋고 나중에 카드 대금을 지불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리 갖고 싶은 것이 있어도 자제할 줄 안다. 나의 궁극적인 목표는 당장의 안락함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삶이기 때문이다. 고소득층과 초고소득층 사람들은 이렇듯 당장의 만족감에 흔들리지 않고 자제하는 법을 알고 있다. 부자들은 보통 사람들이 오늘 하지 않는 것을 하는 덕분에 내일 다른 이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무언가를 누릴 수 있다. 눈앞의 일만 내다보는 사람은 결코 금전적인 자유를 누릴 수 없다. 고소득층과 초고소득층 사람들은 부를 점점 더 확장해 인생을 자신의 뜻대로 통제하고 누리고 싶어 한다. 극빈층, 저소득층, 중산층은 자신의 삶을 타인에게 맡겨버린다. 역설적이게도 이들의 삶의 주도권을 쥔 이들이 바로 고소득층과 초고소득층이다. 백만장자는 지금 당장의 안정감이나 편안함보다 경제적 자유를 중요시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와 더불어 안정적인 삶 모두를 거머쥘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은 경제적인 자유보다 지금 당장의 만족감과 안락함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적인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매달 쫓기며 살아간다. 경제적 자유를 넘어 정서적인 부자가 되라. 장기적으로 생각하라는 법칙은 비단 재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삶 곳곳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인간 관계도 장기적으로 내다보는 것이 좋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 상대방을 더 존중하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다. 만약 인간관계를 단기적으로 바라본다면 상대방이 내게 어떤 이득을 가져올지에만 초점을 맞추어 결국 상대방을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도구로 바라보게 된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타인을 이용한다면 노년에 이르러서는 진정한 친구도 없이 외로운 처지가 될 게 분명하다. 백만장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신뢰를 쌓아가는데 이는 재정적인 면에서도 큰 도움이 된다. 이들은 늘 가족,
친구, 고객을 위해 어떤 선택이 최선이며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고민한다. 인생의 끝자락에 다다를 무렵 당신을 진정으로 부유하게 만드는 것은 그간 쌓아온 인간관계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욱 깊고 탄탄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기적으로 자문해 봐야 한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듯 정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다. 타인을 사랑하거나 용서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 가진 것을 나누거나 베풀지 않는 사람, 불친절하고 인내심이 없으며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은 정서적으로 아주 빈곤하다. 우리는 재정적인 측면뿐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부유해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깊이 있는 인간관계는 살아가는 데 큰 의미를 가지며 성공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충만한 인간관계를 배제하고 재정적인 성공만 달성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멀리 볼 줄 알아야 한다. 건강도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래야 시간을 내어 운동을 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건강을 장기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운동은 뒷전으로 미루고 당장의 만족감을 위해 정크푸드를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거나 제대로 챙겨 먹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활을 이어간다면 체중이 급격히 늘거나 줄어들 수 있고 어느 쪽이든 영양소 불균형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강을 생각해야 몸과 마음에 좋은 에너지가 쌓이고 이 에너지는 결국 재정적 성공으로 이어진다. 정신 건강 또한 마찬가지다.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고 싶은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는 주제가 있는가? 어떤 생각을 할 때 집중력이 가장 잘 발휘되는가? 짜릿한 흥분과 영감을 일깨우는 생각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마음의 평온함을 잘 유지한다. 정신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은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살며 자신이 싫어하는 일에 얽매여 에너지를 낭비한다. 그래서 마음이 피폐한 사람들은 굉장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마음의 평온을 바라는가? 그렇다면 정신 건강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이 좋아하는 일에 에너지를 쏟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영감을 얻고 흥미를 갖는 분야에 삶을 집중하라. 생각만으로도 즐거운 일을 하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정신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부유해지는 비법이다.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면에서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장기적인 사고방식에는 강력한 힘이 있다.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중산층에서 고소득층으로 혹은 고소득층에서 초고소득층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고 계획해야 한다. 먼저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보라. 사람들은 1년 목표는 원대하게 잡으면서 10년 목표는 너무 낮게 세우는 경향이 있다. 물론 장기적인 목표가 있는 것만으로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끈기를 얻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일찍 자신의 목표를 이룬 사람들은 힘든 시기를 끈기 있게 버텨낸 사람들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해내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보통 사람들은 계획한 대로 잘 진행이 되지 않거나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오면 심한 압박감에 쉽게 포기하고 만다. 지금 당장의 안락함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삶이 힘겨울 때 끈기를 발휘하지 못한다. 하지만 백만장자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조금씩 나아간다. 그들은 자신이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생각하고 미래를 설계하기 때문에 완전한 경제적 자유를 얻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백만장자의 특별한 질문 1.
앞서 말한 5부류의 사람 중 당신은 어디에 속하는가? 2. 당신의 10년 목표는 무엇인가? 3. 10년 후 당신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며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생각해 보자. 여기까지 더 리치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여기까지 더 리치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폴 발레리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격언은 자신의 생각과 계획에 따라 주체적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환경과 상황에 의해 수동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내적으로도 안정감 있고 만족스러운 삶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생각하며 사는 삶을 추구해야 함을 이 책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자의 사고방식으로 더욱 성장하는 삶을 만들어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